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싸도 너무 쌉니다.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는 이 기업 무섭게 오를 겁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한 상황에서 최저점에서 좀 외국인이 사고 있는 주도주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고요.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까지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 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싸도 너무 쌉니다.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는 이 기업 무섭게 오를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제일 중요한 게 최근에 이 고유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고유가가 중요하냐?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중간에 유통 과정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비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당연히 금리 인상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유가에 민감하죠. 고유가 타격에 물가 5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물가 압박 장기화할까라는 이슈인데, 국제유가 오름세가 물가 상승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연말까지 불안한 물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이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을 밀어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내 주유소의 경유 판매, 이 평균 판매 가격이 약 9개월 만에 리터당 1,7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기적인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름이랑 겨울에 전기랑 난방비를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막 들어가는, 이제 가을이 들어가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동절기 난방비 추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유가, 어떻게 보면은 올해 5월부터 시작된 저점 찍고 반등하는 유가가 점점 우리한테도 이제 압박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근데 항상 고유가라든가 이런 원자재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체 에너지죠. 유가 대신에 뭐 다른 걸로 우리가 친환경 돌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근데 여기에서 항상 나오는 건 바로 원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원전만큼 전기를 이 환경을 더럽히지 않고 만드는 게 없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최근에 왜 원전 얘기가 없냐라고 한다면 그 이유에 하나는 이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죠. 그러니까 원전 오염수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원전 하는 게 맞나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정말 특수한 경우고 특수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걸 보면서 이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특수한 걸 알면서도 이거를 일반화하려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시작했습니다. 1차 방류를 이미 했고요. 2차 방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2차 방류로,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쏟아붓는 거예요. 1차 때와 비슷한 양인 약 7,800톤의 오염수를 처리할 계획이고요. 제거 설비, 그러니까 다액종 제거 설비가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방사능이다 하는 세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건데 삼중수소는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슘이라든가 좀 핵심적인 것들만 걸러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진의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통해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액종 제거 설비로 거릴 수 없는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니 이렇게나 위험한 건데 사실 원전 짓는 게 말이 됩니까? 아시겠지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미국, 중국 똑같습니다. 대략 중국이 1000테라베크렐, 미국이 1500테라베크렐. 그러니까 이미 삼중소소를 같이 쏟아붓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테라베크렐, 200테라베크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거의 그 수준에 맞는 수준으로 삼중수소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다액종 제거 설비에서 오염수가 제대로 이 제거가 안 됐을 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문제만 없다면 다른 나라가 내보내는 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후쿠시마 원전이 과연 박살나게 된 계기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쓰나미죠. 쓰나미에 대한 이 사실상 이 전원이 꺼졌을 때 전력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녹아내렸기 때문에 원전 오염수가 생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사실상 뭐 지진이 나도 그래서 쓰나미가 와도 버틸 수 있게끔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이 안 좋은 이슈 때문에 원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생겼지만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한수원의 승소입니다. 웨스팅하우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소송전에서 먼저 웃은 한수원 K원전 수출 청실호입니다. 미국 법원이 자국 원자력 발전소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원자력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야, 너네는 소송을 제기할 그 주제가 안 돼. 라고 한 거죠.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 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미국 기술을 쓴 거라면 야, 너네는 우리한테 허락받고 수출해야지. 너네 맘대로 수출하면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초반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력을 쓴 건 맞지만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도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법원 판결로 일단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한수원의 원전 건설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원전 수출에 물꼬를 튼 폴란드 퐁투누프 원전 건설 등의 본계약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뭐 엄청난 리스크라기보다는 좀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뭐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번에 이 미국 법원이 긍정적으로 봐주면서 각하를 시켜버렸고요. 그렇게 되면서 한수원은 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력을 쓰지 않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난 거죠. 근데 물론 앞으로 이 항소라든가 딴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당장은 좀 한실은 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기대감이 커지는 상태인데 아니 한국 근데 원전 기술력이 뭐 그렇게 좋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상 뭐냐면은 이 러시아와 어느 정도 좀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전 경쟁자는 러시아다. 세계 원전 확대에도 한수원은 가시밭길, 경쟁자 러시아 로사톰을 앞서야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로사톰이라는 원전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기술력도 좋고 가격이 엄청 비싸지도 않고 경쟁자로 보자면 대한민국의 경쟁자는 러시아 로사톰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대한민국이 로사톰을 이길 수 있나요? 예, 지금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겁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아닌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이 한국 수력 원자력의 진정한 경쟁자라는 시각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왜? 로사톰의 원전 건설을 맡기면 통상 80% 이상의 사업비 조달로 원전 건설이 되고요. 안정적인 농축 우라늄을 도입하고
사용 후 해결료 처리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아니면 기술력으로 보나 로사톰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중부 유럽 국가들 체코라든가 튀르키예라든가 그런 국가들에서 러시아 걸 무조건 써야지 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좋으면 굳이 한국까지 와 가지고 뭐 한국에 수주를 넣니 마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회주의 진영에 가까웠던 중부 유럽 국가들이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저건 너무하네. 선의는 없네.'라고 하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던 것도 수주를 할 수 있었던 곳조차도 등을 돌리면서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그 균열에 들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원전이 그 중부유럽 국가의 단단했던 사회주의를 깨버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다라는 거죠. 체코는 로사톰의 자회사인 TVEL을 통해 도입하던 해결료를 미국, 프랑스에서 조달하고 신규 원전 러시아, 중국 배제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체코는 뭐다? 야, 너네 저리 가. 로사톰 거 안 써. 그리고 우리 신규 원전도 러시아나 중국이나 거기다 안 맡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등을 돌려버린 거죠. 뭘 보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전 경쟁자가 우리한테는 러시아였으나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나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아니면 우리가 러시아를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에 기회가 있을까요?라고 한다면 당연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바로 우크라이나 원전이겠죠. 우크라이나가 미쳤다고 러시아한테 원전 수주를 맡기진 않겠죠. 그래서 한국, 우크라이나 원팀이 서울에서 뭉치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재건 방안을 논의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한국, 우크라이나 원팀이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재건 회의를 하고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시겠지만 서로 간에 관심이 있고 진심으로 재건 사업이 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 교류와 함께 재건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재건의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건물은 짓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뭐냐면 이왕 짓는 김에 싹 다 신세대로 짓자. 싹 다 스마트 시티, 싹 다 자율주행, AI, 그 다음에 5G 이상의 통신이 들어간 우리 한번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목표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그만큼 전기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또 그 전기를 만드는데 우리가 화석 발전이라든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방법으로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전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측에 요청한 원전 그리고 자원 개발 등의 협력도 논의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마트한 도시를 돌릴 만한 전기를 우리가 원전에서 뽑아내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친환경적인 요인도 있다 보니까 원전 건설 기술의 경우 삼성물산, 현대건설, 바라카 원전 원팀이죠. 태양광의 경우 한화솔루션이 각각 협력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회를 엿보는 게 바로 우크라이나가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만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죠. 우크라이나만큼 규모의 뭔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나라가 또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그저 네옴시티 사우디입니다. 사우디도 결국에는 그 네옴시티를 돌리려면은 친환경으로 돌리겠다고 했잖아요. 방산수소 철도 등 20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그중에 원전도 있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1.4기가와트시 규모의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전 업계에서는 수주 전에 한국과 러시아가 경합을 하고 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러시아와 경합하고 있지만 사우디랑 미국이랑 방위 조약을 맺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이라 한다면은 한국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규모만 해도 660조 원에 이르며 건설, 철도, 교통망, 5G 통신 등 인프라가 총망라하는데 이걸 돌리려면 전기를 원전으로 돌려야죠. 그래서 미국과 협력한다면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손을 들어줄 리는 없겠죠. 미국이 들어준다면 한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울 때 좀 득을 크게 볼 수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 사우디 두 가지고 있고요. 거의 플러스 여기 나오는 기술력까지 본다고 한다면 이미 현대건설이 이 영국의 원전 관련해서 지금 수주 거의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이게 우리가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현대건설과 홀텍이 영국 SMR 사업 최종 후보에 올랐고요. 뉴스케일 파워 등과 경쟁을 합니다. 현대건설, 홀텍 인터내셔널 컨소시엄이 영국 SMR 사업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정부는 연내 소형 원전 설계 본입차를 실시할 예정으로 내년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현재 16%인 원전 비율을 205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대략 한 7년, 5년 정도 시간 써가지고 지분 퍼센트보다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70%, 60%에 가까운 원전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지어야 2050년 됐을 때 한 2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을 만드는 기업들과 미팅도 하고 입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과 홀텍은 작년 12월 영국 인프라 기업 발퍼 BT와 영국 내 소형 원전 건설을 위한 MOU를 맺고 영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원전에 대한 수주가 그냥 말만 하고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한 현실적인 얘기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기술력이 충분히 있구나. 근데 이렇게 좀 막연한 얘기로는 우리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겠는데요. 그래서 뭐 정부 일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원전 초격차 기술을 개발을 하겠다. 연내 예타 추진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대형 R&D 사업을 위해 연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합니다. 연내면 몇 개월 남았어요? 정말 길어야 2개월, 3개월이에요. 국내 원전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해결료, SMR 핵심 소재 등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고요. 구체적인 사업이 언제 나온다? 내달 초, 11월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 사업 규모 등을 확정한 후 연말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더라. 그래서 올해 11월, 12월에 걸쳐서 원전에 대한 기술 개발, 초격차 기술 개발 기대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번 사업으로 우라늄 농축도를 5%에서 10% 높인 저농축 우라늄 연료 관련 소재 부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된 일정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 왜? 이 원전에 대한 아까 얘기한 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리스크가 슬슬 죽어가는 분위기고 이제 원전에 대한 수주,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 우크라이나 네옴시티 슬슬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밀어주려면 당연히 원전에 대한 신기술, 초격차 기술 개발을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올해 말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조금 관심에서 멀어졌었던, 관심을 끄고 있던 원전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관련주를 공개를 한다고 한다면 바로 한신기계입니다.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원전 이슈가 나올 때 매번 대장주였죠. 왜? 2011년 원자력 발전소 신울진 1, 2호기, 고리 3, 4호기 등의 제품을 공급을 했고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원전 수주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주로 보시고 일단 주가 자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싸도 너무 싸다. 저가에 있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었죠. 그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 최근 수급 들어오는 거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좀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더 많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순매수만 봐도 보시면 한 달 동안 플러스죠. 그래서 외국인이 열심히 쓸어담고 있구나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신기계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일정도 그렇고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그 다음에 AI,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지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무료 다운로드 받으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로봇, 그 다음에 AI,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다 무료로 얻어갈 수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로 받아가시고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도 무료니까 꼭 받아가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10일, 6일, 5일, 4일, 27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난 카톡방에 관심이 있어요. 카톡방 무료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은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그럼 참여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매일매일 장전 시황 알아가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양자모 이슈가 있었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지 다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100% 무료 어플이에요. 전부 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